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거학원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증거가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네, 이번에도요, 우리 7월 시험 문제를 가지고 8월 시험 대비하는 마지막 적중특강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오셨던 거 적중특강 보시면서 마무리 짓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1부분에서 얘기거리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독해 1부분은 큰 호흡에서 작은 호흡으로 봐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호흡을, 자, 어떤 문장들이 이렇게 있을 때요, 정말 펜을 딱 잡고 앞에서부터 쭉 그으면서 이렇게 보셔서는 보통은 잘 안 나와요. 큰 호흡이라고 하면 제일 큰 것은 관련사, 흔히 말하는 수이란, 但是, 如果, 지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부터 먼저 찾아내서 네모를 하든 표시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짝이 맞지 않다든지 하는 것들이 나오는 문제가 한 10문제 중에 한 문제는 거의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해석이나 뭐 어떤 자세한 내용을 몰라도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관련사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주어, 서술어, 만약에 동사가 서술어일 땐 목적어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호흡부터 보시고 혹시 요 둘은 맞는지 서로 맞는지 한번 관계성을 따져봅니다. 자, 그래도 답이 없다 할 때는 이제 수식 성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꾸미는 말들에 뭔가 문제가 있나 하고 넘기면서 보시는 거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보기에 동시에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자, 관련사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했는데 54번을 딱 보니까요, 如果가 나오더라고요. 자, 如果 하면 우리가 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쉼표가 있었어요. 주어가 만약에 뒤에 있다면 나는 주어 앞에 접속사로 짝을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나, 뭐 같은 거 좋아요. 아니야, 나는 주어 뒤에다 부사를 짝으로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지우. 근데 이제 여러분, 지우가요, 벌써 5급에서부터 어떤 말로 되게 많이 나오냐, 이런 문장을 연결할 때 지우는 비엔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것도 5급 단어거든요. 사실은 则. 그래서 우리 치우 비엔저 이런 것들은 조금 암기해 두실게요. 치우 비엔저. 이런 것들이 뒤에 짝으로 나와도 됩니다. 물론 두 개를 같이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짝으로 뭐가 나왔냐면 要不然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要不然은 영어로 치면 if not. 만약 그렇지 않으면 如果와 전혀 짝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사를 딱 본 것만으로도 이게 틀렸구나 하고 찾아낼 수 있는 문제 7월에도 한 문제 출제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게 다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요거 한번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네모 속에 들어오셔서 예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2021년 4월 적중으로도 요걸 얘기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学习成绩好不好? 좋다는 얘기도 했지만 나쁘다는 마이너스적인 얘기도 했어요. 성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치우야오 칸까지는 모두 똑같아요. 좀 뭐를 볼 필요가 있다? 学习态度 OX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 태도라는 말에는 이 자체가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 성격이 정해져 있지 않죠.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태도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 뜻이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요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태도를 봐야 한다. 태도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밑에를 한번 보실게요. 역시 앞은 똑같고 뭐를 좀 봐야 된다? 학습 태도가 좋은 걸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학습 태도가 좋을 때는 성적이 좋겠지만 성적이 좋지 않는 요 마이너스 상황에 대한 짝이 없죠. 요거는 딱 봐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학습 태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봐야 한다. 이거는 당연히 괜찮겠죠. 좋으면 성적이 좋을 것이고 좋지 않으면 성적도 마이너스 같이 짝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요거는 오케이입니다. 자,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이 있을 때는 주변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는 배경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외에도 是不是 줄여서 是否, 能不能, 能否, 高低이런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好坏 그리고 성공하다 成功 실패하다 失败 成败그리고 요게 가장 최근에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요. 胜负 우리 왜 경기에서 승부를 가린다고 하죠. 胜은 이기고 후는 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뜻을 가진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7월 시험 문제 한번 보시면요. 먼저
분석, 호흡을 한번 볼게요. 그는 뭐뭐에 대해서 充满信心. 예, 일단 큰 호흡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充满은 여러분 반드시 뒤에 추상적인 목적어 들어오셔야 돼요.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充满 뒤에 구체적인 사물이 나오면 그거 틀린 문장 맞아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자신감으로 가득한데 뭐에 대해서 자신감으로 가득하냐? 자신이 能否를 썼어요. 能不能이죠. 学好电脑. 컴퓨터를 잘 배워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자신감이 가득 차야겠지만 못할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가득 찬 것은 굉장히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요 뒤에 내용을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혀 배경이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能否를 그냥 빼셔버리면 자신이 学好电脑, 컴퓨터를 잘 배울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친다. 이렇게 그냥 해결해 버리면 깔끔해질 것 같아요. 자, 의미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요거 아니면 이제 이거예요. 항상 동사, 물론 이거 말고도 많겠지만 거의 시험에 잘 나오는 거 4가지. 避免, 피하다. 难免, 제가 초짜라서 실수를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실수한다든지. 预防, 예방하다. 防止. 이런 동사들을 보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라 그랬냐? 무조건 뒤를 끊으세요. 이게 섞어서 생각하면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딱 끊어버리고 뒤에 무조건 마이너스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맞는 거다. 섞어서 다 해석 안 하더라도 딱 끊었을 때 뒤가 부정적이어야 된다. 자, 이 동사들을 접속사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앞에 문장을 편의상 A, 뒤에 문장을 편의상 B라고 합니다. 해서 이를 조금 쓸 거예요. A 함으로써 B를 응하다. 자, 避免과 难免은 미엔을 그대로 가져와요. 以免되겠습니다. 똑같은 말 免的 이런 것들 다 6급이에요. 똑같은 말 省的 以免免的省的라고 하면 A 함으로써 써있자 B를 피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防, 预防의 防, 防止의 防을 가져와서 이 防이라고 하면 A 함으로써 B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다. 역시 이 아이들도 무조건 4개죠. 하나, 둘, 셋, 4개 보이면 짝 끊고 D가 부정적인지, 즉 요 B의 내용이 마이너스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동사 4개, 접속사 4개, 하나, 둘, 셋, 4개 해서 얘네들 보면 무조건 바로 반응. D를 끊고 넣지 말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딱 끊고 무조건 부정적인지 확인하자. 자, 지금 58번의 정답이었던 문장. 먼저 관련사 없죠. 그래서 쭉 봅니다. 시아지에는 이럴 때 거의 짜이 어디 주위에 이거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防止가 보였어요. 무조건 끊어요. 그리고 이제 앞은 생각하지 말고 뒤만 보면 피하다 어떤 침입과 라오, 우리 따라오 할 때 라오잖아요. 방해.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침입과 방해, 물론 이게 정확한 뜻이 뭔지 몰라도 한자로 대충 지금 풀이를 해봤어요. 를 피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2개를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얘도 뒤에 부정적인 거 나와야 되고 얘도 뒤에 부정적인 거 나와야 돼요. 어차피. 그쵸? 그래서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防止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避免을 쓰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의미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하고요. 이렇게 뒤에 항상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단어 하고 이 2가지가 보통 가장 잘 나오는데 7월 시험에 2개가 다 나와서 제가 시험을 치면서 요거를 강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쓰기 얘기. 다른 것들이 제가 독해 이 부분에서는 별로 얘기할 만한 어떤 유의미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쓰기로 넘어가는데 이번 쓰기가 좀 좋았던 거. 주인공 이름을 외우느라 고생할 필요는 크게 없었겠더라. 후친하고 얼스가 주인공이었어요. 꼭 좀 알아둬야 되는 단어들도 전체적으로는 한자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썰린 숲이죠. 무우 나무집이 되겠고 모고 요거를 안 쓸 수는 없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 밑에 한자가 우리 칼 갈다 할 때 돌석자 들어가서 요거는 발음을 나타내고요. 위에 뭐가 붙어 있냐면 풀초차가 뜻을 나타내는 형성자죠. 모를 쓰시고 풀초차를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우리 고모 이모 고모할 때 꾸잖아요. 발음을 나타내고 위에 또 풀초체를 붙여서
뜻을 나타내고 발음을 나타내서 먹고라고 하면 버섯이 되는데 뜻을 모르더라도 글을 보다 보면 이게 먹을 거라는 건 금방 체크가 돼요. 그래서 계속 이걸 우리가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PPT를 치시는 분들은 힘들었거나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 들었고, 뿌 티아오는 이제 나중에 옷을 찢어가지고 티아오는 가늘고 길게 이렇게 쫙 이렇게 헝겊처럼 만드는 것 때문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얘를 제외하면 한자가 어렵다, 표현이 어려워서 내가 쓰기가 힘들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글이었고요. 자, 단락이 이제 10단락이었어요. 반드시 재분배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약 쓰기는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쓰기다. 물론 원고지의 여유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좋은 단락의 개수는 보통 4개에서 5개가 아주 좋아요. 요약 쓰기는. 그런데 좀 적으면 3개? 좀 많으면 6개지만 요게 확실히 제일 일반적으로 요약 쓰기에서 많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락을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게요. 이게 10단락이라는 말은 한 단락 한 단락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거의 40%를 우리가 줄여낼 거잖아요. 40%를 확 줄여냈는데 거의 한 줄 갖고 막 한 단락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뜻이 또 연결성이 생기는 것들끼리는 다시 한번 묶는 재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항상 똑같은 얘기거든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정말 이 요약 쓰기를 잘못 배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번 단락이에요. 여기서 40% 골라내요. 2번 단락 또 40% 골라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40%씩 해서 다 합쳐서 요약 쓰기 끝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적중 특강들을 조금 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 바로 앞이었나? 앞에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요. 이 1000자를 보는 사람과 400자를 보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중요한 정보는 빠지지 않고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은 요약 작문이에요. 어떤 경우는 1번 단락은 한 90%를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5번 단락 갔더니 이 단락은 거의 이 글에서 중요하지 않다. 아예 빼는 경우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적중특강 보시면 어떨 때는 뭐 10%. 그거는 전체 내용의 맥락을 보는 거지 단순히 단락별로 무조건 40% 뽑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은 점수를 얻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두 번째, 중복되는 내용. 뒤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빼줘야지 반 이상을 확 줄여나갈 수 있겠죠.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물론 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얘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고, 좀 멋을 부린 거, 문학적인 거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서술로 딱 바꿔서 말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인칭 대사, 사람을 나타내는 워, 니, 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쓰여도 되는 상황인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원래 글에서는 바로 앞에 그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타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요약 쓰기에서 빼버린 거예요. 근데 타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생뚱맞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살펴보라는 얘기고, 지시대사, 쪼, 나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쪼가 여기서는 나왔지만 사실상은 나로 바뀌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 돼서 나중에 제가 하면서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대화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직접화법이라는 건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하나도 토시 틀리지 않고 이렇게 큰 따옴표에 넣어서 쫙 서술을 하는 것을 직접화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요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긴 경우는 특히 다 간접화법으로 바꿀 거예요. 이 사람이 어쩌고 말했지만 사실 요 말일 때는 줄여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 하고 딱 넘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 큰 따옴표가 사라짐에 따라서 인칭의 입장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지시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 오늘 정말 연습하기 좋은 글이니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관련사를 한번 이용해서 예를 들어 원래는 연결성이 좋았지만 중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 문장이 너무 갑자기 튀어나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래서 뭐 그래도 또 예를 들어 뭐죠? 그러나 이런 것들로 연결을 해주시면 훨씬 좋은 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줄여나가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요. 제가 아주 빠르게 한국어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요게 빨리 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말들이 있던데 빨리 돌린 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빨리 읽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쫙 빨리 보도록 할게요. 요 분홍색은 지금 이 지문은 시간의 흐름이 좀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색칠을 해봤거든요. 1번 단락입니다. 방학 기간에 아버지와 그의 8살 아들은 숲으로 놀러 갔다. 그들은 밀림의 깊은 곳을 향해 멈추지 않고 걸었고 자신들도 모르게 길을 잃었다. 일단 요 해석을 할 때는요. 좀 어색해도 무조건 직역이요. 예, 그래야 우리가 이게 중국어 원래 표현을 이렇게 썼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서요. 두 번째 단락. 다행히 아버지는 한 버려진 나무집을 찾아냈는데 비록 심하게 낡았지만 그런 적어도 부자 두 사람에게 잠시 머물 곳을 제공해 줄 수 있었고 부자 두 사람은 숨어 들어갔다. 이렇게 이틀이 지나갔고 시간이 또 지나갔죠. 그들은 낮에 여전히 나무집을 둘러싸고 쉬지 않고 빙빙 돌며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숲을 걸어 나오지 못했다. 음식은 이미 다 먹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다. 이곳에 나무집이 있는 것은 아마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임시역일 거야.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분명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네가 여기서 내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 내가 부근에 가서 먹을 것을 찾으마. 3번 달라. 아들이 부근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는지 묻자 아버지는 웃고서 말했다. 당연히 버섯이지. 야생버섯은 매우 영양이 있단다. 그러나 아버지는 바로 버섯을 찾으러 가지 않고 먼저 옷을 긴 헝겊으로 이렇게 찢은 거예요. 찢어서 나무집 주위에 나무 줄기 위에 묶었다. 이렇게 하면 만약 누군가가 지나갈 때 이 헝겊들을 통해 아 누가 있구나 하고 그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자 4번 달라. 그날 약간의 또 시간이 하나 제시되었어요. 아버지는 매우 늦게야 돌아왔고 그는 작은 한 움큼의 버섯을 주워 돌아왔는데 버섯이 생기니 그는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아들이 물었다. 이 버섯에 독이 있지는 않겠죠? 아버지는 그럴 리 없다고 말했다. 아들은 내일 그도 주우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말했다. 안 된다. 너는 이곳을 지켜야만 해. 만일 누군가 지나가면 어떡하니? 우리의 목적은 숲을 지나가는 것이지 이곳에서 버섯 잔치를 하려는 게 아니다. 약간 농담으로 아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했는데 요때 아들이 아버지 얼굴이 좀 부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5번째. 아버지는 연이어 3일간 버섯을 주우러 갔고 그가 나가는 시간은 하루하루 길어졌고 주워서 돌아오는 버섯은 하루하루 줄어들었다. 매번 돌아오면 그는 기진맥진했고 얼굴빛이 노랗게 되어 큰 병이 간 나온 모습이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었지만 아버지는 괜찮다며 조금 피곤하다고 말했다. 아들은 두려워서 울기 시작하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 정말 나갈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인내심있게 아들을 위로했다. 네, 6번째 단락. 마침내 어느 날 시간이 또 하나 제시됐죠. 아버지의 헝겊이 한 사냥꾼을 끌어들였고 그들을 데리고 숲을 나갔다. 좀 직역이긴 하죠. 그 이후 매번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 부자 두 사람은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의 식탁 위에는 이때부터 다시는 버섯이 없었다. 저라도 못 먹겠어요. 7번째, 또 시간이 제시 10몇 년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올 때 뜻밖에도 작은 봉지에 버섯을 사서 돌아왔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것은 야생버섯이고 농민이 큰 산에서 딴 것으로 그가 보기에 괜찮아서 한 봉지 샀다고 말했다. 10여 년 동안 버섯을 안 먹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이, 사실 우리가 아버지한테 당신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 갖고 우리가 인칭대사 변하는 거를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갈게요. 당신이, 아버지가 아마도 버섯이 무슨 맛인지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왔다는 얘기죠. 8번 달라. 아버지는 웃고는 말하지 않았고 이어서 버섯을 싱크대에 부어 꼼꼼하게 씻었는데 갑자기 그는 고개를 숙이고 그 버섯들로부터 2개를 골라내어 옆에 쓰레기통으로 버렸다.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다. 이 2개의 버섯에는 독이 있다. 9번 달라. 독이 있다고요? 아들은 어리둥절했다. 당신이 어떻게, 역시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인칭 변화를 볼게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10번 달라. 아버지는 능구렁이처럼 웃고는 말했다. 10몇 년 전 우리의 그 경험이 아직도 기억나니? 네, 그 3일의 시간 동안 나는 숲의 거의 모든 버섯을 다 맛봤다. 때로는 독버섯을 먹어 바로 일어나지 못했고 돌아오면 얼굴이 부어 있었는데 다행히 생명이 위협하진 않았다. 지금은 나도 버섯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줄여나가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물론 사실 요약 쓰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제가 정답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정답이란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0몇 년을 이걸 하고 있으니 여러분한테 충분히 좀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학 기간에 지하철에 父亲和他8岁的儿子去森林游玩 갔는데, 자, 요 중간에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는지 보다는 길을 잃게 되는 것부터 바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去游玩迷路了 하면 조금 연결이, 그래서 去迷路了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 달러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달라. 다행히 필요 없죠. 아버지는 한 버려진 나무집을 찾아냈고
낡았고, 자, 낡았다는 거, 요거는 뭐예요? 좀 더 상세하게 그 나무집을 설명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미 버려졌다는 말에서 우리가 충분히 낡았다는 건 유추할 수 있고 상세한 설명은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 곳을 제공해 준다는 말은 당연히 두 사람이 거기 숨어 들어가는 것으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父亲找到了一个废弃 버려진 무우를 찾아냈고 父亲俩 두 사람은 躲 5급 동사 躲进去 躲了进去 숨어서 들어갔다. 자, 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2天过去了 이렇게 이틀이 지나갔어요. 그들은 낮에 계속 빙빙 돌아서 숲을 걸어 나오지 못했다. 중요한 말은 여전히 걸어 나오지 못했다가 되겠죠. 他们仍然没出森林, 没走出森林 이라고 할까요? 没走出森林 여전히 숲을 걸어 나오지 못했다. 음식은 이미 다 먹었고 아버지는, 자, 여기서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제가 처리를 할 거냐면 아버지가 랑을 쓸 거예요. 랑. 아들로 하여금 지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 기다리라고 한 거죠.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父亲, 자, 东西已经吃完了 하고 父亲让儿子 아들로 하여금 내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직접어법이 아닌 간접어법으로 돌아오게 되면 타가 되겠죠. 等他回来 하게 했다. 让儿子等他回来 하게 하고는 他要 그는 뭐 하려고 했다. 완전히 좀 표현을 바꾸고 있어요. 他要去找 먹을 것을 바로 버섯을 넣어버리면 뒤에 버섯을 한 번 더 언급할 일을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他要去找一些蘑菇 라고 하시면 뒤에 연결을 한번 보시면 아들이 뭐 먹을 게 있는데요? 버섯이지. 이 말을 완전히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는 버섯을 찾으러 가려고 한다고 연결이 되겠죠. 자, 父亲 가기 전이란 말을 지금 가로로 이렇게 들어간 건 원래 글하고 좀 다른 부분 혹은 제가 넣은 거, 바꾼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버지는 가지 않고 아직은 그냥 走之前 가기 전 先把衣服 옷을 찢다. 우리 5급 동사인데요. 뭐로 찢었다? 不挑 이렇게 가늘게 찢어서 系在 묶다. 5급 동사 어디에 묶었다? 木周围的树干 나무 줄기에 묶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안 해도 되고 如果有人经过 한다면 그냥 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되겠죠. 通过不挑를 통해 能找到他们 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단락. 그날, 那天 아버지는 매우 늦게 돌아왔고 작은 한 움큼의 버섯을 주워 돌아왔다. 두 번 중복되었죠. 바로 연결. 늦게서야 작은 한 움큼의 버섯을 주워 돌아왔다. 那天父亲很晚才捡回 捡 5급 동사 줍다. 주워서 돌아왔다. 뭐를 주워서 돌아왔다? 一小把 바라고 하는 게요. 양사일 때 우리가 움큼을 나타낼 수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짚는 거. 그래서 一小把蘑菇 다시 那天父亲很晚才捡回一小把蘑菇 아들이 물었다. 이 버섯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고 바로 연결로 서술로 갈 거예요. 儿子问蘑菇有没有毒 됐죠? 蘑菇有没有毒 독이 있는지 없는지 물으니까 父亲说不会父亲说不会 그럴 리 없다고 대답했다. 儿子也要去捡也要내일이란 말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도 가겠다고 也要去捡 하려고 했지만 父亲이 안 된다. 너는 여기 지켜라. 결국 아들로 하여금 또 한 번에 랑을 써서 父亲让他 그리고 제 생각에는 还是 여전히 못 가게 하는 거죠. 还是 그리고 여기서 직접 말을 할 때 넌 이곳을 지켜야 돼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서술하게 되면 그곳을 守在那儿 守 지켜라 守在那儿 하게 만들었다. 다시 父亲让儿子还是守在那儿 여전히 그곳을 지키라고 시켰다. 그 다음에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때 얼굴이 조금 부었다. 이거를 보면 뒤에 아빠가 되게 상태가 안 좋아서 온다는 말이 나와요. 기진맥진하고 얼굴빛이 노랗고 큰 병이 인지 막 나은 사람 같은 모습. 여기다가 넣고 싶으면 넣으셔도 되지. 우리가 여기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없다 뭐 이런 걸 안 쓸 상황이면 갑자기 이걸 말하면 조금 웃겨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아버지의 얼굴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넘어가셔서父亲 지엘러 산티엔 모고 3일 동안 주었어요. 자, 메이츠 요 뭐 버섯이 줄어들었다 이것보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나중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끝부분을 보면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독버섯을 사실 먹었던 거를 우리는 뒤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이츠 회라이 매번 돌아오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부었다는 말을 쓰고 싶다, 난 쓸 수 있었다. 그러면 脸上有些浮肿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 뭐 이런 자세한 거보다는 都是 어떤 모습이었냐면 大病初愈的样子라는 말이 나옵니다. 大病, 큰 병이 처음 이제 치유하다 유. 이거 우리 6급에 들어오는 한자니까요. 치유된 모습이었다.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한자 중에 고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붓다, 기진맥진하다는 아마 어려웠을 거고 얼굴이 뭐 노랗게 되었다 중에 뭔가 모습이 되게 안 좋다는 것을 묘사는 꼭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뒤하고 우리가 연결성이 생긴다는 건 전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된 건지 물었지만 괜찮다. 이거는 일단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아들이 두려워서 儿子害怕的哭了起来 하자 아버지는 父亲耐心的安慰儿子 아들을 5급 단어 위로해 주었다. 이렇게 연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침내 어느 날 终于有一天 아버지의 헌급 안 해도 되겠죠? 바로 헌급하면 돼요. 그래서 布条引来了 끌어왔어요. 一位猎人 사냥꾼을 끌어나왔고 把他们带出了森林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면 완전 트라우마 생긴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탁 위에는 다시는 버섯이 없었다 중에서는 뒤에 게 낫죠. 왜냐하면 버섯을 한참 동안 안 먹었다는 것이 뒤에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家里的饭桌上从此 이때부터 약간 이게 从此再也没有蘑菇 다시는 버섯이 없었다. 이제 시간이 확 지나갑니다. 十几年过去了有一天儿子回家时竟然뜻밖에도 사서 돌아왔다. 买回了 뭐를? 一小袋 작은 봉지의 모구를 사서 돌아왔다. 자, 그리고 바로 넘어가서 이거 우리 굳이 말 안 해도 충분히 유추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쵸? 바로 돌아가서 对父亲说 하고 저는 아니고 그는 그렇죠? 생각했다. 타샹 뭐라고 생각했다. 당신이 아니라 父亲 아버지가 可能 잊어버렸을 거라고 忘记했을 거라고 뭐를 蘑菇是什么味儿了蘑菇是什么味儿이 버섯이 무슨 맛인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부터 十几年过去了有一天儿子回家时竟然买回一小袋蘑菇对父亲说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他想 안에서 또 목적어 들어가요. 父亲可能忘记 까먹었어요. 뭐를? 蘑菇是什么味儿 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왔다. 라고 말을 했다. 자, 뭐 요 정도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父亲笑笑 좀 웃고는 没说话 뭐 할 때라고 바로 연결했어요. 꼼꼼하게 씻다 싱크대부터 정말 쓸데없는 너무 세밀한 표현이죠. 버섯을 씻을 때 하고 清洗蘑菇时 突然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두 개 골라만 낼게요. 挑出 5급 동사 两个 해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扔进了垃圾桶扔进了垃圾桶 하고는 바로 说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너무 호흡을 확 줄였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란 주어가 연속성이 계속 생겨요. 아버지는 웃고는 말하지 않고 이거를 하다가 쓰레기통 버리고 말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说 뭐라고 말했다? 요두만 말하면 돼요. 사실 독이 있다고요. 아들은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알아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儿子问他怎么知道儿子问他怎么知道 하자 이제 가장 오늘 우리에게 비밀이 풀리는 중요한 단락입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父亲说 하고 역시 큰 따옴표 없이 쭉 설명합니다. 十几年前那3天时间里그 10몇 년 전 3일 동안 기억하니 필요 없죠. 바로 설명 갈 거예요. 나 아니고 그는 타 장은 우리가 음식을 맛보다잖아요. 이때 비엔이라는 결과보를 쓰시면요. 모든 것을 한번 다 이 동작을 하다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잘 적혀야 될 텐데 볼게요.
找遍了房间 우리 왜 지갑 잃어버리고 나면 엄마가 방 좀 잘 찾아봐. 그러면 我找遍了房间 내가 방에서 찾을 만한 곳은 다 찾아봤단 말이야.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尝遍了 하면 먹을 거는 다 먹어봤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森林里几乎所有的蘑菇를 다 먹어봤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父亲说十几年前那3天的时间里他尝遍了森林几乎所有的蘑菇有时때로는 吃了毒蘑菇 했다. 그래서 뭐 일어나지 못했다거나 얼굴이 부었다든지 이런 어떤 모습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안 좋아 보였구나.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고 幸亏 다행히도 뭐 이건 다 5급 단어죠. 没威胁生命 생명을 위협하진 않았다. 이 아버지가 되게 좀 유머러스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现在算是 뭐라고 할 수 있다? 半个蘑菇专家了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더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단락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요것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가 줄인 것만 볼 거예요. 이제 방학 기간에 놀러 갔다 길을 잃어서 나무집에 들어간 것까지를 저는 1번 단락. 시간이 바뀌어서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음식도 다 먹었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버지가 이제 버섯을 찾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묵고 갔다 하는 데까지를 2번 단락. 자, 그 다음에 그날 아버지가 늦게 돌아왔는데 이게 또 다음 날도 가고 3일 동안 계속 갔는데 뭔가 되게 모습이 좀 이상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겁먹고 울고 아들을 위로해줬다. 4번 단락. 요거는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사냥꾼을 만나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전부 5번 단락.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사왔는데 아빠가 2개를 골라낸다. 아들이 어떻게 독했는지 아냐 했더니 비밀이 풀리는 것까지를 5번 단락. 요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 원글이 바이토에 찾으면 있는데요. 제목은 푸친더 미미가 원래 제목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을 이용해서 모구专家라는 제목도 굉장히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월 시험 한번 우리 의미 있는 것들은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특강도 최은정 사단의 3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적중 특강은요, 제가 매번 찍을 때마다 정말 자부심을 느끼면서 찍고 있는 특강이에요. 절대 이게 무료 강의라고 해서 대충 찍는 강의가 아니고요. 적중 특강이 이미 많이 쌓여서 엄청 많을 거예요.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하면 이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개를 보시다 보면 이게 어떤 공통적인 성격이 딱 보이실 거예요. 특히 쓰기 같은 경우도 요령이 많이 생기실 거고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찾아서 보시고요. 마지막에 좋은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